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백모 박승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도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셋이 종편에 다 나오다 보니까 이 변희재 대표는 요새 뭐 갑자기 팬들이 확 늘은 것 같던데. 종편 뭐 네.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들 보는데. 그래도 많이들 보시던데 그래도 길 같은 분 중에 알아보는 분도 근데 많고. 우리는 이제 제가 순복음 아파트에 사니까 네. 이 순복음 아파트가 순복음교회 신자들 아파트 아니에요. 이른바 보수 이 세력의 온상이니까. 아, 거기가 무슨 성체 같은 데로군요. 순복음 그러니까. 아파트 네. 사람들은 다 종편을 보거든. 네.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그 수위 아저씨 아, 근데 진짜 영양가 없다. 아니, 이쁜 20대 여자라든지 뭐 이래 한번. 순복음교회. 아, 이제, 아니, 이제 이렇게 그래, 되면. 한 번씩 뭐 우리 장가를- 변희재 대표가 장가를 가든가 네. 말든가 하지. 변희재 대표가 통장 선거 나가면 아니, 당선 확실히 돼. 수희 아저씨랑 뭐 어떻게. 아, 당장 선거는 근데 통장 고맙지. 선거 한번, 알아봐 주시니까. 네, 뭐 나갈 생각 없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계속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좌파 아파트로 옮겨야지. 좌파 아, 좌파 아파트. 아파트로 이제 네. 적진으로 들어가서. 네. 종편을 맨날 틀어놓고 있는 이쪽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61회는 대선 전에 녹화하고 대선 후에 방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주 쉬었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골들이 좀 험악해졌습니다. 이게 그 송년회 술에 찌든 것도 있고 또 분장으로는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상흔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 31일에 녹화하는 것도 한 주만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저희는 몰골이 망가졌지만 요새 멘붕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이 멘붕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9일 날 무슨 행사를 기획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마 13만 명이 청원해서 그 수개표, 그러니까 재개표를 촉구하는 광화문의 촛불 시위. 한 번 더 네. 어게인 촛불 시위. 네, 그게 네. 지금 촛불이요, 올라와 있죠. 다시 한번. 네. 아니, 아. 13만 명이 청원을 청원했는데, 했다. 청원했어. 29일까지 뭐 더 되겠죠. 한 20만 네. 명 되겠죠. 이제. 요번에는 얼마나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한 3, 4천 나오겠지 뭐. 그래도 한 3, 4천도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날도 춥고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른바 원탁회의. 네. 원탁회의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사령관 체제로 해가지고 정확히 조직이 가동돼야 되는데 이번에 촛불 시위는 몹이지, 몹. 사령관 없이 플래시몹이야. 사령관 없이 지금 그냥 민초들이 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도 되게 부담스럽지. 그렇죠. 이 지지를 이게- 하자니. 지지하자니 공당의 체면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박지원 전 원내대표하고 문성근 씨는 찬성한다고 지금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네. 이거는 뭐 선거 승복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여 의사가 없다고 근데 그랬지 이제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계로 나가는 거죠, 각계로.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좀 나갈 거예요, 아마. 근데 웃기는 게, 이 광우병 2008년 촛불은 네. 2, 3년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3년 정도 기획 기간을 예, 가졌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책도 나왔고, 네. 그 이상한 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상한 양반 있잖아. 우희종인가 뭔가. 아, 요번에 저 무슨 교육감 나는 그 양반을, 모 후보 남승희 후보 옆에 가가지고 네. 우희종 교수가 섰지. 그래 놓고 남승희 후보는 자기가 뭐 보수인가 뭔가 온건이래. 아니, 그 양반이 2008년 광우병 촛불의 주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을 대변인인가 뭐 선거 뭐 핵심으로 끌어들여 놓고 어떻게 자기 그 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남승희 씨는. 아니 뭐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어쩌면 우희인 교수? 우희종 교수? 우희ing. 네. 네. 우희ing 우희- 교수가 그때 그 책도 내고 우희ing은 안 냈지. 저기 뭐야 그 다른 데서 책은 나왔고 그 양반이 뭐 광우병이 뭐 인류를 덮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희ing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한 3년 동안 이게 달궈져 있던 문제거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미투쟁에 딱 써먹은 건데, 이번에는 아무 그런 게 아니야. 이번에 이제 도움닫기, 이 준비가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조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민주당이 나서서 진화를 해줘야 돼. 선거법상 재검표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민주당이 요구할 수 있어. 아,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네. 이런 운동이 퍼지면은 민주당이 아주 고롭다니까요. 그렇겠군요. 뭐 재검표 요청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 재검표도 비용이 상당히 그것도 들어가는 민주당이 걸로. 내야 돼.
아, 그것도 민주당이 어. 내야 됩니까? 그건 신청 정당이 내야 돼. 한 60억인가 뭐 아무튼 50억인가 50억, 60억. 아, 이거 적지 않은 돈이네요. 네. 근데 지금 저게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게 어쨌든 멘붕 상태에서 뭘 실천은 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쉬운 게 지금 저거잖아요. 가장 쉬운 게 재개표하자. 자발적으로 민초들이 모였고 저게 숟가락 한번 얹으면 된단 말이에요. 저게 근데 굉장히 웃기는 게 2002년에 네. 그때 처음으로 전자개표가 도입이 됐어요. 이회창 노무현 때. 그렇게 이회창 진영에서 이거 개표 부정이다 그래서 난리를 부렸다고. 그래서 그렇죠. 고소고발장도 넣고. 네. 그래가지고 그땐 재검표는 안 하고 기계에 문제가 기계를 있다. 테스트를 했어. 그래놓고 깨갱했지. 그때 그 한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때 깨갱하니까 깡통진보들이라 그럴까 아무튼 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웃었다고. 그렇죠.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돼갖고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야. 네. 웃기는 거지 이건. 뭐 역사는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변수가 12월 29일부터 이 노선에 낙검수가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낙검수가 개표 당일날 생방송을 했어요. 네. 5시부터 6시까지. 5시에 딱 들어가면서 문재인 이겼다고 막 히덕거리고 난리치다가 6시 출구로서 딱 발표되자마자 그냥 방송 중단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것도 지금, 모니터링을. 네. 그다음부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낙검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짜 지금 사람들 지금 선거법을 한 4개인가 5개 걸려 있는데 심각해. 뭔가 명예훼손도 걸려 있을 거고.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각하다고. 이 동력의 낙검수가 얹어버리면은 생각보다 이게 커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이거 황당한 거죠, 이거 완전 몰락으로 가는 거거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게 짜부가나? 외압에 의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치로 따지면은, 재검표 신청을 못 한다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할 수가 없어. 근데 뒤에서는 바로 자기들 지지 세력에서 재검표 신청하라고 미는 거야. 그 절벽에 끼어서 중간에서 오징어 파요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 이거는, 그러니까, 나 친구들 옛날 위장 취업한 노동운동한 친구들 많잖아. 그럼 이제 프레스에 나가면 이렇게, 네. 이렇게 손가락 서너 개가 나가버리잖아. 프레스로 잘리면. 이게 프레스에 낀 거야. 몸 전체가, 민주당이. 근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군요. 이거 오징어파 네. 되는 거야, 잘못하면. 자, 이 촛불 집회 및 재개표 운동, 재검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룹인지는 알 수 없는데, 심지어는 50대, 60대 이 지하철표 공짜로 타는 거, 65세 이상. 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 SNS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예의가 아닌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50대 이상이 거시기를 해서 박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지하철도 공짜로 타지 마라. 말이 되는 소린가? 그 뭔가 도덕적 정의감을 자기들이 다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상이 아니지.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반 대표 이거?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령관 지도부가 공백이 돼버리니까 아무리 이 민중 밀란이라 그래도 통제하는 사령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아젠다가 그냥 파괴적인 아젠다가 계속 나오는 거야. 자기 스스로 파괴한 아젠다. 자기 파괴, 그렇지. 자기 파괴적이다. 조직 사령부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 막 터져 나오는 거지. 저는 논리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쪽에 속합니다. 그렇지. 시설 대비 제일 잘 돼 있지. 네, 제일 싸고. 그러니까 이미 반값 지하철표, 사실 반값 이상을 국가가 부담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표를 회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혹시나 100번 양보해서 이 공짜표 논쟁이라는 게 경제학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지하철 건설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국가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건 저는 50대, 60대의 공적이 훨씬 크다. 뿐만 아니고 그 연세 드신 분들 서민층 모여서 한 돈 10,000원 걷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타시고 서울 같으면 온양까지 가. 그렇죠. 지금은 온양까지가 온양에 가서 이제 온천 무슨 온천이야. 사실 온천 워낙 요만큼 들어간 데다가 수돗물 섞은 거지. 그래도 어쨌거나 온천 거기서 그런 게 이제 유명하니까 온천 연걸 하시고
이제 그 다 벌거적적하게 청춘이 된 그 피부를 가지고 뽀드득 뽀송뽀송한 피부로 서로 웃어가면서 앉아서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올라오시는 게 낙인데 그거 하지 말. 이거 참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 이거 내가 보기엔 지하철 공짜 타시는 거하고 산하가 아름다워서 건강하시는 거예요. 아, 산하가 아름답다. 예. 네. 근데 지금 이 산보다 현상이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은 민주당 중심의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맞아, 이런 이거 건 정확히 참안 본 된다. 거야.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는 한은 계속 이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명망 있는 논객들도 통제해줘야 되는데 조국 교수 잠수 탔지. 진중권 교수 잠수 탔지. 거기다가 더 불질러 명망 있는 저기. 정말 공정 불지르고 있지. 이회수 불지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명망가 중에 누가 불을 아니, 지른다고? 명망가 제일 명망가 정태호 아래 정태호. 아, 정태호 사건. 네. 얼마나 명망이신 분이야. 비록 코미디언이지만. 명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인기가 꽤 높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야 그 정태호가 뭐라 그랬더라? 박근혜 당선자를 향해서 코미디 그만하시라. 아니요, 반말로 해서 코미디 그만해. 웃기지 마. 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네. 첫 부분은 반말이고 마지막에 가서 멘트 끝낼 때 존댓말, 그것도 반존대 비슷하게 했어.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정태호 씨도 멘붕이다. 그러니까 떠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야, 그렇게 상스럽게 하지 마 이런 게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집단의 계산에서 치고 나가는 거요. 마치 그때 선거전 때 누구야? 무슨 대변인, 문재인. 진성준 대변인. 진성준이 집단에 떠보려고, 뭐라고, 스토커 8만원을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야? 야, 그럼 표창원. 그럼 진성준은 네. 진성준은 뭐라 그랬더라? 진성준은 피랍된 선원들. 528일 네. 소말리아도 네. 있는데, 견뎠는데 그까 있고 무슨, 네. 30시간 갇힌 게 대수냐.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떠보려는 대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속한 집단을 해적과 같은 수준으로 근데, 그냥 일부에 그렇지, 만들어버린 근데, 발언이 됐네요. 근데 그땐 대선이 있었어. 네. 근데 대선도 없어졌어. 이제 통제가 더 느슨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 매를 버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한테. 예를 들어 정태호 그 발언 때문에 지금 KFC. 정태호가 출연한 거. KFC가 아니고 무슨 동아 오츠칸지 하는 동아 오츠카 여러 개야. 네.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네. 기억나는 거 좀 세너 개인데, 그거 불매운동 들어갔다고. 아, 불매운동이 지금 시작이 됐다. 네. 저런 네 가지 없는 스타를 내세워서 광고를 만들었냐, 니들 거 안 써. 근데 사실 지금 좀 광고주를 떠나서, KBS. 이게 핵심 문제예요. KBS 지금 공영방송인데, KBS 녹화잖아, 저거. 그렇죠. 녹화야. 녹화인데 어떻게 KBS에서 저거를 거르지 않고 그냥 그럼 지금 KBS 사장하고 제작본부장 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능국장. 예능국장, 그리고 거기 담당 PD 서수민, 그 사람이 서수민이 사고 친 거야. 원래부터 종북이라고 치고, 원래부터. 위에 있는 예능국장, 제작본부장, 사장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골프 쳤겠지? 아니, 룸살롱에서 분들이에요, 배우 여지망생하고 접대 받았든지. 저거는 어쨌든 좌우를 떠나서, 웬만한 선진국 정치에서는 당선자한테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허니문 그렇죠. 기간. 네. 그러면 원래 비판했던 민영 언론사도 한 몇 개월은 버텨준다고. 그렇죠. 한 3, 근데 4개월은. 어떻게 공영방송에 이렇게 아니, 근데 아직 취임도 안 했어. 아니, 난 요새 보고서, 야, 참, MB는 행복했다. 한 100일쯤 됐을 때 촛불로 지졌잖아. 그렇죠. 여기는 취임도 안 취임 했는데, 이후에, 네. 한겨울에 지금 촛불로 지지겠다고 때 촛불 튀어나오는 거요? 웃기는 거라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거 지금 두고 보겠냐고. 정부가 개입할 것도 없어. 국민이 나서서 이거. 자, 지금 촛불 얘기가 뭐라 나왔는데, 일명 트위터 대통령이네, 100만의 트위터 리안이 있다고 하는 이회수 작가도 재개표 운동에 동참했다면서요. 동참은 모르겠고, RT를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RT를 열심히. 당신 동참했어? 그러면, 나는 RT만 했는데, 이럴 텐데. 이번에 100만 150만. 150만 의용군의 위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내가 사고 내가 쳤잖아. 네. 내가 7,000명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스토리를 얘기 좀 할까? 아니, 나 이회수홍 좋아해. 나 좀 뺐다 가잖아. 나 일탈을 좋아해, 일탈. 약간 비도덕적인 거, 무도덕적인 거, 좀 난잡한 거. 도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도덕 초월주의. 내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이회수홍이 아마 이때까지 대마사범으로 잡힌 사람 중에 씨앗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잡혔을걸?
아, 그게 씨앗을 1kg 이상 씨앗. 씨앗으로 완제품이 아니고 씨앗으로. 씨앗으로 1kg.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대마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씨앗량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양. 어마어마한 씨앗. 이 팩트죠, 이거는. 팩트야. 네. 그리고 이제 문학 소녀들 이렇게 여러 명 끌고 다니면서 뭐 그런 소문은 아니요, 소문이 그것도 팩트야. 네. 신문에 났어. 그것도 이제 같은 방에서 주무셨어. 뭐 하고 주무셨는지 난 몰라. 어쨌거나 젊은 시절에 나한테 로망이야, 그 양반이. 아, 그런 로망을 갖고 계세요? 나 Pop the Magic Dragon, 네. Live by the Sea. 네. 그게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인데 이제 좀 사회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억압적이니까 네. 우리는 그걸 대마를 찬송한 노래로 생각했어. 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 나오는 드래곤이라는 게 이제. 퍼프가 네. 퍼프가 그거잖아. 연기잖아. 연기 쭉 뿜는 게 그게 그 은유였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서 그 노래 얼마나 열광했었는데 네. 그 금지곡이었어. 그래서 아, 그랬군요. 그 금지곡이었어. 이게 가사 내용을 보면은 용과 함께 자라가는 어린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용도 지금 늙고 나도 늙고 내가 40년 후에 그 노래 알잖아. Pop the Magic Dragon, Live 그러니까 by the Sea. 그게 동화 그럼. 속의 그 판타지가 아니고 아니야. 네. 동화 속의 판타지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석을 하는 했다. 거지. 네. 요새 또 그 얘기를 하면 그 노래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무지하게 화내. 그게 왜 대만 노래냐고. 우리는 대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더 좋아했던 노래야. 아, 예,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우리 때는 네. 그게 40년 전이야. 그런 그 아련한 추억과 연관이 된 일탈의 영웅 이회수라고. 네. 근데 이게 막가파 정치 할배가 된 거예요. 사회적 금기를 온몸으로 뛰어넘었던 그렇지. 막가파 희생 정신을 보여줬던 분인데 막가파가 됐다. 막가파 정치 할배 아니요. 좀 일탈 좀 더 해봐. 아니 저기 뭐야 저기 누구지 저기 그게 괴테. 네. 괴테가 70이 넘어서 17인지 18인지. 네. 아름다운 처녀랑 연애를 했어. 그럼 이제 요새 우리 법률적 개념으로 하면 미성년자 간음이야. 좀 그런 거 좀 제대로 하시라고. 왜 이건 문호니까 또 가능했던. 뭐 어쨌거나.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뭐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이런 허접한 거나 알티하고 있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잠깐만. 네. 그래갖고 이 양반이 아까 얘기 맞췄잖아. 150만 팔로워 얘기. 네. 느닷없이 종북 몸통 이수호 그 무시무시한 사람 아니요. 그렇죠. 서울시 교육감 창립 위원장이었고. 무시무시한 진짜 종북의 몸통 중에 왕몸통인데.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양반이 교육감 선거에 나왔단 말이지. 그 이수호를 지지한다고 한 거야. 이회수 할배가.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 트윗에서 원래 개상욕 안 하거든요. 네. 개상욕으로 밟았지. 차마 이해 못하는. 그 방송에서는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차피 삐처리되는. 네. 우선 첫 마디가 외수야 하고 밟았지. 근데 지금도 이회수 할배라 그러지 외수야 안 그러잖아. 그렇죠. 방송에서. 나 그 양반 진짜 로망이었다니까. 그 무도덕, 그 비도덕이 나한테는 뺐다했었으니까. 이 양반이 근데 그래가지고 밟아놨더니 이제 이 양반 화가 났는지 나 이수호를 진짜로 공개 지지 더 열심히 한다. 150만 팔로워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말이 되나? 팔로워가 자기 찍으라고 해서 찍나? 그러니까요. 이번에 힘을 제대로 못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막 깨죽났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국제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참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나치 얘기를 담는다는 거는 독일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모욕적인 이 언사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는 절대로. 근데 독일인들이 아마 공지영 씨 저기 상 줄걸? 왜요?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해갈 사회가 나치다라 그랬으니까 나치를 굉장히 찬양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나치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네오나치가 공지영 씨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도 안 잡아가고 나치라는 게 나름대로 자유스럽다. 그렇죠. 박근혜 당선자가 할 그 괜찮은 사회가 나치와 같다라고 했으니 나치를 얼마나 지켜준. 나는 우리나라 네오나치 운동은 공지영 씨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 자, 편 대표는. 역사적 발언이야 이거. 아니, 나는 총선 때 제가 나치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내가 총선 때 조국,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묻지마 투표 운동, 뭐 투표해주면 뭐 70%가 넘어가면 옷을 벗겠니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히틀러가 젊은 애들 선동했던 방식이랑 유사하니까 저런 행태야말로 내가 나치라고 이미 총선 때 얘기했는데 공주영 씨가 또 이번 대선 때 나치를 얘기를 해서 특히 나치 치하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준 거예요. 난 총선 때 얘기했으니까. 당신들 같이 조국 진중권 당신들 같이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권력이 아첨해서 사익을 취하는 지식인들 나치 때 그랬다.
대표적으로 괴메스가 아니, 그렇죠, 공정은 근데 이제 그런 발언을 넘어서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 아래서의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사실 자체가 네. 나로 하여금 마치 나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 이러고 트윗을 날려버렸어. 뭐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를 나치를 할 수 무지하게 있겠습니다. 찬양한 거지, 무지하게 미화시켜준 거니까, 나 이제 좀 더, 앞으로 나도 좀 횟가닥 머리가 돌아가지고, 만약에 네오나치 운동 하면은 이제 공지영 씨를 여당수로 모시고. 아니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은 저도 그거 나치로 규정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었으면은 그 문재인과 그 밑에 있는 어용 지식인들의 행태가 완전 나치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과격하네. 그러니까 서로 나치라고 욕하는 게 무슨 문제냐, 뭐 그런 그렇지, 얘기야. 예, 예. 아, 저는 좀 유럽에 있어봐서 이 나치라는 말이 지닌 파급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오빠는 유럽에서 한 10년 살았지. 예. 아, 계속 살지 뭐하러 그 골 아픈 데 들어왔어. 아, 근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가. 나는 그렇게 예. 살았으면 난 건 눌러 앉았어. 그때 결혼하셨어? 결혼했죠. 그래서 애도 들어왔구나. 있었고. 네. 나 프랑스 여자 좋아해. 이쁘고 예. 뼈가 가늘어.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기회가 닿으면. 네. 70% 이상 투표율이 넘으면 이런저런 거 하겠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헛갈리는 게 대선 때하고 총선 때하고만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예컨대,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 최문순 같은 대선 분은 때고, 예. 뭐 75%를 넘어서면 알몸 마라톤에 참가하겠다. 예, 평창에서 열리는 알몸 저건 마라톤. 대선 때니까 네. 뭐 분명히 얘기했죠. 그 분명히 명진 얘기했으니까. 스님도 무슨 눈썹을 밀고 어릿광대 복장을 입은 뒤 무슨 춤을 추겠다. 개다리 춤. 네, 뭐 개다리 춤을 추겠다. 그것도 75%였나요? 뭐 그랬어. 그거 걸렸어, 명진은 요번에. 77% 하신 분들은 빠져나갔지. 아슬아슬하게 그게 이제 빠져나갔는데, 조국하고 박원순이 빠져나갔지. 네. 어. 이 75%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근데 지금 사실은 나머지 뭐 연예인들이나 뭐 명진승 이런 사람들이 민간이니까 뭐 뒤로 숨든 하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딱 걸려 있는 사람이 최문순이에요. 최문순. 이건 도지사로서 네. 도지사 자기도에서 자기가 후원하는 그 마라톤에다 대고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평창 마라톤에 알몸으로 뛰겠다. 이거는 그리고 가로 열고 단 하의는 입겠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 도지사 선거를 그러면 이제 안할 우리 수가 없다. 최문순 씨가 이제 별명이 최도라이 이렇게 붙는 거야. 이제 마라톤 도랄체. 말아체. 네. 내가 그 사람 좀 아는데 언론노조위원장 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네. 그 뛰었다가 죽겠네. 네, 한 170, 한 1, 2 되는데 몸이 한 막 50kg대 해가지고 칵 그럼 말라가지고 죽지. 그거 저체온증 하이퍼선미아로 죽어. 평창에서 그분 체력으로 그 알몸으로 뛰었다가는 아니 근데 체중하고 체형은 단순 비교를 하자면 뭐 마라토너에 가깝네요. 슬림하시고 장거리 근데 주행이 이거는 가능해요. 저기 그 지방이 끼어 있어야 안 된다고. 아니면 하이퍼선미아로 죽어. 저체온증. 이건 남들처럼 자, 77을 우리 공개적으로 하자. 네. 최 지사님 뛰지 마세요. 돌아가십니다. 근데 무리한 공약을 안 지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용서해 드릴게요. 네, 안 뛰셔도 되는 저격 걸로. 쓰다가 용서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안 뛰셔도 되는 걸로 결론을. 저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총선 때도 이걸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내가 투표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둥이다. 사실 제가 그건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고, 뭐 몇 프로가 넘으면 옷 벗겠다, 스타킹 시켰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한 거거든. 이런 아니 근데 지지자분들을. 저는 거기도 그래요. 옷을 벗어서 국민이 즐거운 사람들이 벗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또 그렇다 치고 별로 뭐 관심도 없는 분들이 무슨 노래를 하겠다, 뭐 스타킹을 신겠다. 아니 그런들 뭐 보여줄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오만한 거죠. 자기들이 뭔데 아니, 옷 벗는 거에 예술이 뭔 줄 알아? 뭡니까? 클린턴을 돌아가신 백남준 씨가 만났어. 그게 고의냐 실수냐 논란이 고의지. 많았습니다. 아예 고의지. 그 네. 양반이.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있다가 백남준 씨가 딱 일어섰는데 하체가 싹 내려간 거야. 네. 그러면서 여기 다 드러났죠. 폭스바겐인지 링컨 컨티넨탈까지 다 드러난 거야, 앞에. 그게 루인스키 사건이잖아. 클린턴이 루인스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러니까 클린턴한테 네. 너 지금 인턴하는 여대생이랑 너 무슨 짓 한 거냐? 이 노인네가 잘 걷지도 못하면서. 근데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그럼. 자, 그게 진짜 벗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맥락이- 얘기 또 한 번 할까? 네. 옛날에 그 시인들이
어디야, 평양에 가서 낭송법 배운다고 고운 뭐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가지고, 고운 거 낭송법 개판이거든. 네. 그 심파 낭송법이잖아. 일제시대 낭송법이야. 네. 평양에 그게 그대로 가져갔잖아. 한번 해보시오, 우선. 아, 그게, 요번에, 그러니까 아무 시나,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시 아는 거를 북한 낭송법으로 해봐. 북한 낭송법으로,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오매는 달을 두고 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나를 키운 건 바라리 바랍니다. 이거. 그렇지. 네. 북한에서 그렇게 낭송하잖아. 네. 이게 일제시대 낭송법이잖아. 근데 얘들이 이거를 조선의 낭송법이라 그러거든. 이게 사실은 일본 심파국의 억양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그대로 굳어버린 거죠. 근데 네. 그거가 조선식이라 그래가지고 고운 까라 다 그 낭송법 따라다니면서 북한에 가서 시인들이 떼거지로 가서 그거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때 사고가 한번 났었어. 안 무슨 알려졌지만. 사고가? 네. 그 간시인 중에 하나가 배짱 있는 양반이 있었어. 거기 시인이라는 애들이 직업은 군인이거나 뭐 당원이야. 북한은 다 그렇죠. 예. 시인이란 직업이 없다고. 이 양반이 둘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있고. 이 북한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이 양반이 시인. 직업이 뭡니까? 시인.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군요. 뭘로 네. 먹고 삽니까? 씻어서 먹고 씻어서. 산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확 내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다 벗은 거야 이걸. 아,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행동. 다 벗고 네. 그 다음 발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 그래가지고 그 판이 깨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아, 그래놓고 그 북한 그 노무현 지도원한테 정부 때 북한 지도원한테 뭐라고 딱 말을 했어. 명령을 내렸다. 했어. 그러니까 다 벗은 뭐뭐 상태에서 해라. 뭐뭐 해라. 어. 이 못돼 먹은 놈아, 너 시가 뭔지는 알고 그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판 다 깨지고 그게 그래 유명한 사건이. 그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시인이고 소설가고 일단 창작 계획서라는 걸 내가지고 그렇죠. 그게 통과가 돼야 이제 당초 검열받은 대로만 쓸 수 있다. 이게 기술자죠. 예술가라기보다는. 그거 아니 그렇게 해야 또 안전해. 네. 자, 그다음에 백기환 씨 따님도 뭐 얘기를 했다고 그게 하는데, 그 네. 양반이 그 저기 어디야 그 트위터 아이디가 자주고름이잖아. 네. 근데 옛날 백규환 씨가 써서 베스트셀러 같은 책이 자주고름 입에 물고 그렇지. 옥색 치마 휘날리며. 그렇지 그 베스트셀러였지 옛날에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에. 근데 아, 거기 보면 나오는 딸 이름 거기가 네. 담아 하는 그 담이 이 백규환 백완담 씨. 씨 딸 백완담 네. 씨인데 이 양반이 이계론은 있었잖아. 그 전에 네. 20대 개땡땡론, 20대를 개땡땡이라고 불렀다고 이 깡통좌파, 깡통진보들이. 이 양반 좀 더 심하게 나갔어요 이번에. 너희 투표율 낮아가지고 졌다. 낮지도 않아. 거의 65%인가잖아. 굉장히 높이 나왔네. 근데 그러니까 20대 너희는 영원토록 착취당하며 살거라 이랬다고. 아니 무슨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저주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멘탈 붕괴 현상이에요. 이거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이러냐.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사회 각층에서 일어나는 멘붕 현상을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고 또 승자의 입장에서 승자가 함부로 하거나 독식하거나 반대편을 또 무자비하게 좀 말살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패자인 민주당의 미래, 이거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변 대표가 이제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에서 다양한 멘붕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니까, 자, 민주당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일대 혼란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어쨌든 친노 종북 세력이 선거를 치렀는데 친노 종북 세력이 지금 참패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참패한 거죠. 뭐 정동영 후보 개인보다도 600만 표 차이가 난 거는 노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는데, 그때 참패한 이후에 더 좌경화를 했다고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우경화 노선 때문에 정권이 실패했다 보고 종북 세력과 함께 또 좌경화해서 승부하는데 또 져버리니까 방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럼 방향은 사실은 나오기 있긴 있죠. 우경화죠, 이제 필요한 거는. 근데 우경화인데 어느 누구도 우경화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는 상태니까 쉽게.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말했다가는 숟가락 놔. 김용환 의원이 이제- 어저께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은 지금 뭐 지자체 이후로 계속 우경화를 주장을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매체에서 친노의 매체에서 안 받아주니까 묻혀있다가 이번에 또 질렀는데 계속 그 사람 거의 혼자 지르고 있어요, 혼자.
지금 친노 얘기를 하니까 좀 맥락은 다르지만은 그 문재인 후보가 대선 며칠을 앞두고 김어준 씨가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죠. 낙곰수가 아니라 그 김미화 씨도 진행하고 그 라디오 버전이 낙곱살? 낙곱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친노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정확히는 물어서 친노 종북이지. 끌고 갈 수 있는 세력이 워낙 미약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김영환 의원하고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황종 의원하고 요 정도가 둘이 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손학규 씨 정도 다 눈치 보고 있지. 근데 손학규 씨만 하더라도 지난번 민주당 그때 뭐 친노한테 팔아넘긴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말은 지금 바른 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당성이 없고. 나는 진짜 이 자리에서 손 대표 나 무지하게 충격 먹었어.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 손 대표가 딱 쓴 키워드가 뭔 줄 알아? 뭐였죠? 단군의 자손, 친일파, 뭐 유신 뭐 이런 걸 썼어. 굉장히 민족의 주체성. 이게 전부 주체사상 용어잖아. 저는 주체사상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니, 그 북한 애들, 북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한 100단어, 200단어 정치적으로 뽑으면 그 얘기들이 들어와. 단군의 자손. 다 들어와 있다. 민족의 네. 주체성, 친일파.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게 뭘까? 민주당에서 제일 온건하다는 양반인데, 합리적이고,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고, 서강대 정치학 교수를 한 사람인데, 네. 자기가 하는 말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야? 알고 하는 거야? 그 밑에서 써준 걸 읽은 건지 본인의. 아니, 그러니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 밑에서 써준 거 그냥 읽을 수 있어. 그 양반 정치학 박사야, 옥스퍼드.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민주당 그래서 걱정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 그래서 공희준 씨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을 민주당하고 통합당으로 나누는 것만이 정답이다. 아니, 그리고, 그 농담 삼아서 그러잖아. 나 어저께도 민주당 핵심 만났는데, 그 일선에서 잘 뛰는 친구. 네. 지금 그러자한테 자기 문재인한테 줄 선대 앞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증된 1,500만 표.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검증된 1,500만 표. 과거에 이인재 의원도 500만 표 가까이였고, 그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지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고 이제 계산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스텝들이 좀 꼬였는데. 이해찬 총재, 네. 제가 전선거 때의 그 성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늘었죠. 전선거 때. 오히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는 1.3%인가 밖에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참.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좀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는 이제 열린당 분당되고 이때부터 친노와 싸움이 벌어진 건데, 이른바 정통민주계와 김영환 의원하고 당시에 김경재 특보 그리고 하나갑 대표 이렇게 뭉쳐가지고 싸웠거든요, 당시는. 근데 지금 하나갑 대표 김경재 특보가 이제 나와버린 상태니까.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김영환 의원 지원할 수 있는 동지가 없어요.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좀 이렇게 탈퇴환골시킬 수 있는 종북의 영향력으로부터 확대해 갖고 노선 자체를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노선으로 확 바꿔낼 수 있을 리더십이 지금 없어. 나는 그걸 안철수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막판에 가서 그림 다 망치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렇죠. 뭔가 끝까지 지지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그게 아니고 아니라 아무튼 뭐 그냥 그 사퇴하고서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저기 어디 북극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 뭐 가서 뭐 문재인 찬조연설 하는데 박수도 그 사람 이렇게 쳐.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고서 무슨 독특한 리듬으로. 아니야. 독특한 리듬에 폼이 이렇다니까. 우리 박수도 이러잖아. 이게 뭐 어깨가 좀 아프셔서 이 그래가지고 근육통 그러고 때문에 그러고서 빌빌거리고 다녔으니 저거 그림 다 망친 거지. 아마도 안철수 씨는 민주당 개혁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돼. 미국에서 원격적으로 해가지고 뭐 통합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나마 미약한데 민주당 개혁 세력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제 민주당 딱 잘라서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걱정이요.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나뉘나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패배 인정했어. 그 옛날에 재개표 소동 한나라가 10년 전에 벌렸다가 아주 그 개망신한 그런 이슈야 그거. 그러니까 자 조용히 하고 힘을 맞춰서 앞으로 가자. 뭐 이런 당 그 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이 마비됐다는 얘기지.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 뽑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제 그걸로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 참 그 문재인이라는 분 참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원래 다 사라지잖아. 누구든지 그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정동영 뭐 일단 이해찬 씨나. 사라져줘야지. 안 사라지고 있어 아직까지도. 안 사라지고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임명하겠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뭐 기적적으로 당무회의 유권해석에서 문재인 후보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해놨는데 임명할 때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권한은 맞다. 이렇게 해놨어요. 절충해버렸거든요. 네. 그 이제 그 당 현재로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를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기서 이제 의총 열어가지고 원내대표 뽑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험난한 거죠. 이 가는 길이. 제대로 갈 가능성은 없고, 이거 분명히 이거는 거의 분열 수준의 아마 큰 폭발이 날 건데,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으로 끌고 개혁해야 되는 건지. 분열할 만한 에너지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나긴 나는데, 그걸 끌고 나갈 세력이 없으니까. 이상해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은 이상한 초신 나오고. 새누리당으로 넘어왔던 한광호, 김경재 하나 갖다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다시 가서 저거 살려야 되니까. 근데 국민이 불쌍한 거지. 너무 힘이 없어요. 유턴, 국민이 불쌍해졌다니까.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은 합리적이고 좀 제대로 된 예. 정당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야당이. 그분들은 선거전에서 나름대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는데 이제 논공행상 다 집어치우고 도로 뛰어나와가지고 야당 하라 그러면 그 좀 그분들한테는 가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연배도 되면 아니, 일이고 야당을 하면 사람들 그 충정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네. 밀려서 그러면 그렇지. 새누리 호남 것들이 인수위 권력 투쟁에서 밀려가지고 호남 것들이 왔다. TK한테 밀려서 쫓겨났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 못 나와 그 양반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이상해질 것 움직일 같아.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러고 나 그래서 깝깝한 거야. 이거 당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 내발적인 에너지가 없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게 내파할 만한 에너지도 없다. 내발 안에서부터 솟아오는. 안에서 끌어오르는. 그래야 당이 뭐 부서지든 분열을 하든 이러면서 울퉁불퉁하면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다음에 초식이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에서 정기개편 주도하는 수가 있어요. 저렇게 돼버리면은 네. 계속 그냥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저 상태로 있으면은 당연히 정기개편 들어가겠죠 새누리당에서. 어떤 정기 개편을 말씀하시는 저쪽 정부층도 다 상상력을 뜯겨버리고 발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합해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이제 초유의 거대 여당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른바 대연정 노무현의 아니 이게 아니라 대연정. 참 싸우는데 저기가 120석이나 되잖아. 네. 민주가.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이 20명은 되거든. 근데 힘을 못 발휘하고 이상한 데로 간다. 20명 어디로 가냐고. 그 20명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그럴 수 수 있는 있지. 거지 근데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다음 그게 벌써 그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나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워낙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종북 프레임과 친노 프레임 둘 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발전적 에너지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지 않은. 그건 당연한 것들이 소리고. 이제 그래갖고 선거를 이겨야 할 선거를 망친 거 아니요. 그러면 당이라는 게 자기의 건강한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평가를 하고 극복을 하고 이제 종북 안 한다 우리. 대한민국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당을 자율지켜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런 안에서 끌어올리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미약하고 너무 이렇게 비틀리고 눌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지난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훨씬 찬스는 많았는데 슛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거 세계 경제공황 이 정도이고요. 네. 우리나라 주류 제도권 새누리가 뭐 그렇게 똑똑한 정당이 아니잖아. 기민한 정당도 아니고 그러면 원래는 둘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이길 수 그럼요. 있는 사실 선거였다. 그거를 갖다가 지난 총선 때는 뭐야 김용민, 낙곰수, 그다음에 진보연대, 빅텐트, 진보 뭐. 빅텐트, 야권연대 이런 거에서 김선동 뭐 이런 거 집어넣어주고 말이야 이석기 집어넣어주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진 거거든 그거. 요번에 똑같잖아. 50대 90%가 이게 무서운 숫자야. 왜? 물론 50대 90%는 나 사실은 네. 그거 보면서 50대 90%가 무서운 숫자라고요. 근데 50대가 평균 연령 55세 잡으면 만으로 그게 개띠 아니야. 55가 개띠지. 58년 개띠. 58년 개띠가 이거 뭐야? 54인가? 54구나. 아무튼 뭐 윗분들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닭띠 개띠라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58년이 나랑 학교 같이 다녔잖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교육원장을 했어. 네. 12월 달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유신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긴급조치 무시무시한 긴급조치 9호가 나와.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리고 노래는 송창식 노래를 좋아해. 김민기 노래 좋아하고 양희은 노래 좋아하고 그리고 영어 팝송 좋아하고
통기타 리버럴이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반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박정희 체제, 유신 체제에 대해서.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회의 어떤 그 중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럴 수 있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네. 그러면 그렇게 원래 투표율이 안 높아야 돼. 한 60%, 70%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런데 굉장히 그게 90%가 나왔잖아. 그 열을 엄청 받은 거야. 이 통기타 리버럴 반항 세대가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냐? 이게 니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열받고 나온 거라고. 이거 4.19랑 버금가는 일이요. 4.19에 네. 버금가는 일이다. 예, 난 그렇게 본다고. 네, 문화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게 된다고. 4.19 때 사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유민주주의를 뭘 알았어. 선거제도를. 그거 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양식 교육 시켜가지고 착근을 시킨 거죠. 이식해서 이식해서 이제 선거는 이런 거야 되고 민주주의 이런 거야 돼.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일이 터졌어.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하야하기 전에 학생들 병문안 가서 뭐라 그래서 손잡고. 기계가 살아있다. 아니야. 네. 장하다. 장하다. 그리고 나서 경호원 안 붙고 걸어서 그냥 퇴근해. 저기 사회 마셨다고. 저 이화장까지 갔죠. 예, 대학로 경호원 안 뒤쪽에 붙고. 있는. 그거야. 똑같아. 뭐냐면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대해서 들이받았던 세대예요. 내가 그 세대잖아. 네. 베이비 부모 마지막 세대들, 베이비 부모들 들이받았던 세대야. 그런데 들이받았는 그 리버럴하다고 성향이. 그런데 이게 뭐 깨지고 나니까 뭐 이거야. 그러니까 정말 장한 짓 한 거예요. 50대가 장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네. 50대한테 장하다 소리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는 이승만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이기붕 일당이 저지른 부패한 선거에 대해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하다 하고 그만뒀고 52년이 지나서는 유신 체제에 대해서 기본적 반감을 갖고 있는 리버럴 세대가 네. 대한민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90%가 투표장에 나왔다고. 그럼 그- 이승만 대통령 살아계셨다면 너희 정말 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을 정리하면 유신 시대의 공과를 다 판단을 해서 그럼. 공대로 인정하고 그러고- 과는 과대로 그러니까- 추구하고 그러고- 종합 평가를 한 끝에 아니 투표장에 아니야. 나온 근데 거죠. 그러면 이제 한 60% 나와. 거기까지는 구라니까. 네. 마음이 두 가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90%까지 끌어낸 거는 이정희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뭐 거기 뭐 소말리아 528일 뭐 그다음에 여자 젖가슴 가슴이 찍어가지고 터지도록 투표하자 뭐 이런 네. 거를 보면서 이게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상스러운 나라냐? 너 지금 뭐하냐? 이러고 튀어나온 거라니까. 앞으로요 내가 장담할게. 이 양반들 트윗하는 사람들 뭐 반의 반도 안 되지만 카톡 이런 걸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문화 20년 끌고 갑니다. 네. 뭐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지. 이 사람들 양면을 다 아는데. 특히 백모 박성현 대표께서는 그 세대에 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이거를 다 20년 동안 이제 나만 해도 주류 문화의 나는 근데 건설자. 여전히 반주류지. 여전히 비주류고. 자, 변희재 대표가 저격수다를 통해서 칼날 예언을 많이 해서 적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면 딱 잘라서 이제 민주당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뭐 내파할 거다, 뭐 혼란이 될 거다 그랬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예 하나 딱 찍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정계 개편에 휩쓸려 갈 거예요. 정계 개편에 여당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저게 계속 자체 분열. 축이 무너지면은 도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 정말 거대한 정당에서 사실 이게 원래 박세희 선생이 일찌감치 중앙정당 영구집권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일본의 자민당 가는 수가 있죠.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기억 못해내면은. 그러면 몇 단계로 이제 갈라지고 막 군소로 세력이 쪼개지면서 네. 민주당에서 이른바 제정신 가진 세력은 일로 합쳐가지고 중앙정당으로 뭐 한 3분의 2 정도를 점유하는 정당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그렇죠. 자유민주당 그래서 자민당이 55년 한 체제 장기 집권한 세력, 비슷한 북한 상황이, 문제까지 네. 겹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죠. 자 이제 변희재 대표 천기누설하는데 그럼 두 분이 다 그렇게 나도 보시는 그 겁니까? 상상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네. 나는 그렇게 된 거 안 좋아해. 나는 양당으로 가는 게 좋아. 근데 저렇게까지 내부를 추스를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내가 뭐 가라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바람직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떠밀려 가는 거다. 그렇죠. 거대한 왜냐면 자기가 흐름을. 자기를 추스르지 못하는데 자기가 잘못해갖고 60년 그 정통 야당이 허리가 분질러지고 완전히 뭐 다리가 끊기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 몸을 못 일으켜 세워. 이 멘탈이 너무 약해서. 자, 아무튼 두 분은 민주당의 그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야. 네, 상당히 비관적인 예측. 내부적으로 좀 뭔가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제로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발 좀 추스르고 제대로 된 정책 정당 리버럴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런 난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하시는 거군요. 네. 자, 이제 어느덧 예정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나씩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 대표부터. 이번에 하여튼 뭐 5, 60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선거에서 별로 주목이 안 받았던 특히 50대 같은 경우 60대 이상은 많이 얘기 됐었는데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항상 과유불급 같아요. 네. 몇 년간 너무 20, 30대, 20, 30대 그냥 20, 30대 표 한 표가 뭐 다른 표에 뭐 10표인 것처럼 날뛰다가 네. 결국 나오는 거야.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베이버 부모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문락이다라는 걸 자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습관 들려요? 아, 그렇죠. 투표도 습관이니까. 습관이야. 음. 습관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년에는 요 블락이 더 커져. 내후년에는 더 커져. 네. 앞으로 5년 후에는 인구 구성비 상. 인구 네. 구성비 점점 커지는 블락이 이 블락이. 지금 이 블락이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인데 이게 5년 후에는 60대 말에서부터 40대 후반까지야. 20년 블락이 돼. 네. 이거 그리고 건강해. 그렇죠. 요새는 요새 건강하다고. 네. 나름대로 그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청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50대가 국가 허리를 지금 받쳐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이제 된 상태에서 20, 30대 하나의 이제 현장에서는 표는 6대 3 정도로 좌파 쪽이 더 가져갔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은 이쪽 20, 30대의 리더들이 더 쪽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쪽 20, 30대 리더가 저희 전무해버렸어요. 저쪽에다 386들이 끌고 가버려가지고. 심지어는 젊은 세대의 리더도 20대, 30대 리더도 이렇게 그건 우파 쪽이 훨씬 있네, 훨씬 많았죠. 층이 두텁고. 일베도 그렇고. 네, 이제 좌파 쪽에서는 다 조국인이 진중권 공정에 나이는 386들이 끌고 왔기 진짜 때문에. 386 꼰대네. 네. 그 친구들이 꼰대구나.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거죠, 저쪽 20, 30대가. 그럼 아. 이런 상태면은 지금 박근혜 후보가 어차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만든다고 했고 이쪽에서 굉장히 힘을 받는데 20, 30대 표심 뒤집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원탁 회의가 정점이고 네. 이 공지영 그러니까 조국 이외에서 이런 분들이 거의 가장 젊은 청년 세대였다. 그러니까 시간 네. 문제예요, 20, 30대 뒤집는 것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남들 얘기만 했습니다. 뭐 77% 넘으면 이런 공약을 한 분들, 75%를 넘으면 이런 공약을 한 분들 지킬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야말로 2013년 5월까지 변희재는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공약 이행이나 그 이행 준비 작업이 지금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게 다 공약 이행 준비죠. 예. 네. 아니 그래도 가정을 이루겠다는 공약하고 이 저 사회 활동 공약하고는 좀 상치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지 가정을 이루죠. 아,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준비를 말로는 못 당한다니까. 하고 지금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변탱크를 어떻게 말로 이 자리를 당하라고. 통해서 아주 그냥 좀 추상적이나마 나는 뭐 어떤 배우자가 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 끝내죠. 현모양처. 21세기에 네, 현모양처를 와, 바라는 진짜 변 대표의 진짜 발언을 꼰대스럽다. 네, 네. 본인은 청년 개혁 뭐 리버럴 이런 오늘 얘기를 말에 하면서 오늘 마지막은 저격수 하지 말고 네. 나는 꼰대다 하자.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꼰대 선거혁명을 기념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꼰대다. 야, 꼰대라는 단어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자.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 저도 뭐 곧 뭐 그 연배로 진입하라는 거고 변 대표도 미리 연습해보는 거 연습해주는 거 좋아. 네, 않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모든 꼰대들을 찬양하면서 나는 꼰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